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발전기의 조속기 그리고 여자기 계통 이 두 가지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꺼낸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발전기가 발전을 한다. 발전한다는 뜻은 결국에는 전력을 생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전력 생산한다는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발전기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전제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일단 터빈의 회전력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터빈의 회전력. 그리고 두 번째는 전압의 확립이 필요한 거죠. 물론 전압의 확립은 이제 여자기 쪽에서 하는 거죠. 엑사이터 쪽에서 좀 하게 되는 거죠. 엑사이터 쪽에서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확립이 되지 않으면, 두 가지가 존재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 또는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회전력만 갖고는 되지 않고요. 이 전압 확립, 엑사이터만 갖고도 되지 않습니다. 실상 엑사이터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 회전력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결국 공식으로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dt분의 d 파이. 물론 여기에 전류로 이걸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n dt dit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도 시간에 따른 변화라고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결국에는 시간에 따라 자속이 변화하면 기전력이 유도된다. 그때 기전력의 방향은 반대다. 물론 마이너스가 1로부터 되겠죠.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시간에 따라 전류가 변화하면 기전력이 유도된다. 그때 그 기전력의 크기는 반대 방향이고 그때 또 하나 기전력의 크기는 이 권선수에 비례한다. 이런 뜻이 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랑 이 위에 식과 아래 식 같은 거죠. 결국에는 파이와 i는 비례한다는 관계를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있으면 파이가 있다. 파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전류가 있다. 서로 간에 이런 특성들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기라고 하는 것이 이 터빈의 회전력, 전압의 확립 두 가지가 성립이 반드시 돼야 되고 터빈 회전력만 있다고 발전이 되지 않고 전압 확립만 된다? 사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압이 확립이 되기 위해서는 터빈 회전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주 자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껏 배운 걸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발전기에서의 조속기와 여자기를 이해해야 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이자 중요한 이유, 또 아주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지워보면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전력계통 공학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긴 한데 이 그림을 조금 단순하게 그려보면 이렇게도 그려줄 수 있죠. 터빈이 있고요. 터빈에 들어가는 어떤 입력은 여기 조속기가 있습니다. 조속기 밸브가 있는 거죠. 밸브가 있고 입력이 들어가는 거는 이것이 증기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온고압의 증기가 될 수도 있고, 물의 위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이런 입력 에너지가 들어가면 터빈이 회전을 하는 거죠. 터빈이 여기 있는 이 터빈이 회전을 한다. 터빈이 회전을 하면 축에 연결된 이 계자가 같이 회전을 한다. 그래서 계자가 회전을 하면 고정자의 전압이 유기돼서 여기 선이 다 뽑혀 있죠. 전압이 유기가 돼서 여기는 고정자죠. 고정자, 여기는 회전자. 유기가 돼서 전압이 유기가 되고 그 전압에 의해서 부하가 있으면 이제 전류 나가는 거에 의해서 이제 전력이 생산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부하가 없다 또는 여기가 단자가 오픈이다. 그러면 오로지 그냥 전압만 유도가 되고 마는 거죠. 전압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 중에 이 터빈 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우리가 흔히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발전기 있고 이게 부하로 나간다. 그러고서 이쪽 편에 뭐가 있어요? 엑사이터가 있고
또 실제로는 이 엑사이터가 그 계좌 건선, 그러니까 엑사이터는 여기 여자 장치죠. 엑사이터가 여자 장치인데 이 엑사이터에서 계좌 전류를 제어를 하고 그 계좌 전류 제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근데 실제로는 계좌 전류를 제어할 때 이 개통 전압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또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좌 쪽에다가 PT를 통해서 뭐 직접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PT를 직접 받을 수 없으니까 AVR을 통하고 이 AVR로부터 검출된 어떤 그 좀 과전압인지 저전압인지를 검출해서 단자 쪽에서 과전압, 저전압을 검출해서 엑사이터에 그 거꾸로 피드백을 주고 그 엑사이터에 그 흘러들어가는 전류의 크기를 제어를 해서 이제 계좌 전류 제어하고 그 계좌 전류 제어를 통해서 여자 저기 이제 자속을 더 많이 유기시키고 뭐 이런 개념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dt분의 d 파이 t에서 결국에는 전류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파이를 제어한다. 물론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계좌건선에 뭐 우리가 아주 그 흔히 얘기하는 그 가변 저항을 제어하는 거죠. 가변 저항을 제어해서 그 계좌 전류를 증가시킨다. 여기는 이건 계좌 전류죠. 계좌 전류. 뭐 이런 개념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려드린 이 개통도가요. 이 개통도가 실제로는 이 개통도와 동일한 개통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이 개통공학에 있는 책처럼 이해를 하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요분을 좀 지우고 이 부분만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여기를 좀 터빈이 되고요. 아까 좀 다시 써드리면 여기가 계좌 내지는 뭐 회전자 이렇게 되죠. 회전자 그리고 여기는 고정자 이렇게 되는 거죠. 고정자 여기도 고정자. 그러니까 여기 고정자가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떤 거예요? 이걸 단면을 이렇게 놓고 보면 회전자 축이 있고요. 여기 회전자 축이 있습니다. 축이 있고 이 바깥쪽으로 이제 고정자 건선이 감겨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고정자 건선이죠. 이게 요 라인이 이제 고정자죠. 고정자이고 여기 이 부분이 뭐죠? 회전자. 물론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여긴 지금 터빈 쪽이 아니라 제가 이 계좌 쪽을 좀 그려놓은 겁니다. 물론 실제 모양도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둥그렇고 그 부분에서 돌아가면서 요 외부에는 계좌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이제 건선들이 감겨져 있는 거죠. 실제로는 건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바가 되는 거죠. 동바가 들어가서 그 부분에 그 계좌 전류 흐르도록 길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자속이 발생한다. 이 자속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터빈에 의해서 계속 회전을 하는 거죠. 터빈에 의해서 회전을 하면 이 시간에 따라 전기자 권선에 유도되는 자속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E는 어디 발생되는 거예요? 전기자 권선에 발생되는 전압이다. 유기되는 전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되는 전압은 여기 이 전기자 권선에 유도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요 지금 개통도를 제가 그려드린 이런 개통도 하고 여기를 좀 매치를 해보시면 그래도 이 그림이 상당히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실제적인 회로에서는 여기에 이제 슬립링도 들어가고요. 슬립링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그 여자 장치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긴 DC 배터리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DC 배터리가. 물론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이 DC 배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외부에서 별도로 H 전원 받아서 변환해서 들어가는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상은 얘가 이제 DC 전원이 들어가서 DC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전류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이제 회전자의 어떤 회전으로 인해서 전기자 즉 고정자에 유도되는
그 자속이 변화된다. 그 자속에 의해서 전압이 유도된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단면으로 좀 이렇게 잘라 보면 방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사항처럼. 그래서 여기 NS 자속이 유도가 되고 NS 자속이 유도가 되고 바깥쪽에 전기자 권선의 전기 그 기전력이 유도가 되고 그 기전력을 이제 빼내는 거죠. 120도 각도로 빼는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지금 그림이 좀 그런데요. 이거를 이렇게 좀 볼까요? 여기 하나, 뭐 이런 한뭐 120도 좀 되겠네요. 대충. 그래서 여기 A상, 뭐 B상, C상 이런 식으로 이 권선을 어떻게 해요? 빼내는 거죠. 이렇게 빼내는 거죠. 이 빼낸 이 권선이 어디예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공부하실 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계통과학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인 또는 뭐 전자기학적인 또는 뭐 회로적인 약간의 지식들이 좀 일단 내포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봐야지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C를 이해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물론 우리가 전기 이해하려면 뭐 키르호프 법칙, 키르호프 전류 법칙도 있고 전압 법칙도 있고 물론 이거 이전에는 오메 법칙도 있죠.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전기를 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AC를 하려면 여기 플러스 뭐가 들어오는다고요? 여기에 패러데이 뭐 렌즈 법칙이 같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AC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패러데이 렌즈 법칙이라는 거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현상. 저게 왜 됐어라는 이런 것에 대한 의문보다는 그냥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저희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편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물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다르게 설명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봤을 때는 패러데이 렌즈 법칙은 하나의 현상이다. 이게 뭐예요? 자속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자속이 변하면 뭐가 생긴다? 기전력이 유도된다. 근데 이때 기전력이 유도되는 방향은 자속 변화와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패러데이 렌즈 법칙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리고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이제 AC 계통을 이해할 수 있고, 이 AC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발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발전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계통을 이해를 해야만 이제 발전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럼으로써 조속기 계통과 여자기 계통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패러데이 렌즈 법칙이 우리가 모른다면 발전이라는 것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 공학자들, 학자들이 이제 발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요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그림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통과학 할 때도 많이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다른 해외 원서에서 좀 가져온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그렸던 거랑 같은 그림이죠.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팀이라고 있지만 꼭 뭐 스팀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여기는 스팀이 아니라 그냥 물의 위치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위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또는 원자력에 의한 어떤 증기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많습니다. 물론 태양광이나 연료전지는 약간은 다릅니다. 태양광이나 연료전지는 좀 화학적인 어떤 반응을 이용해서 DC를 직접 생산을 하는 거고요. 걔네들은 DC 생산해서 이거 변환기 통해서 DC, AC 변환기 통해서 AC로 가져오는 게 우리가 태양광, 연료전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발전 원리가 조금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좀 화학적인 에너지를 이용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있는 저희가 전통적인 발전은 다 기계적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죠. 기계적 에너지를 어디로? 이제 전기적 에너지로
이제 변환이 된다. 이렇게 좀 내용 이해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반드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에 아까 좀 제가 그림을 조금 더 생략을 해서 그리긴 했는데 결국은 이런 거죠. 터빈이 있고요. 발전이 있고 P 그리고 Q가 이제 나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결국에는 여작이 AVR이 있고 AVR에서 나오고 그리고 여기 실제로는 속도 검출해서 여기 가바나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가바나 조절을 위해 조속기 밸브를 조정하는 거죠. 가바나 조정이 아니고 조속기를 조정을 해야 되고 이 조속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각속도를 피드백 받아서 이 가바나에서부터 가바나 밸브로 이제 메인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제가 지금 이제껏 공부하고 파악한 바로는 가바나를 열고 닫는 경우보다는 왜냐면 워낙 고온고압의 증기이기 때문에 이 밸브가 기계적으로 성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속도 제어를 가바나 쪽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제 보일러 쪽으로 직접 줘서 보일러 쪽에 그 피드워터 펌프의 압력 조절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출력을 좀 조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건 좀 참고적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좀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드 프리퀀시 컨트롤이라고 있는 이 부분이 LFC인데요. 우리가 계통공학에서 보면 뭐 AFC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계통공학에서도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 LFC랑 그냥 동일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좀 써 있는 거죠. 물론 프리퀀시 센서, 프리퀀시 센싱에서 이런 그 컨트롤러 통해서 이제 밸브 쪽으로 들어간다. 요 개념인 거죠. 이게 여기 있는 이 그림과 지금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터빈과 발전기 여기 커플링이 되는 거죠. 기계적인 어떤 커플링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커플링이 있고 여기 이제 엑사이테이션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에요?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 NS가 있고요. 바깥쪽에 이제 계좌가 있고 이렇게 계좌가 있고 예. 바깥쪽에 전기자가 있고 내부에 계좌가 있고 이 계좌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부분인 거죠. 여기가 여기인 거죠.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에 이 계좌 전류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AVR이 있고 AVR은 이 볼티지 센서 볼티지 센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실상 PT입니다. 그럼 프리퀀시 센서는 뭘까요? 이것도 실상은 PT가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프리퀀시 센서는 결국에는 정기적인 센서는 그냥 중간 매개체는 PT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계적인 부분은 다른 어떤 이제 속도 검출하는 센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정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프리퀀시 센서라는 부분이 이 전압 상차각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죠. 우리가 전압 상차각은 여기가 이제 출력단 전압 V고요. 여기는 유기기 전력 전압.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상차각을 좀 확인도 또 하는 거죠. 이제 PT 소스 센싱 PT로 전압 센싱들을 다 받고 해서 위상각들을 이제 다 판단을 좀 해보는 거죠. 이 센서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은 사실 길게 얘기 드릴 건 아니지만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발전기라고 하는 부분이 조류 계산할 때 우리가 조류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는 값 그러니까 우리가 조류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결국에 알고 싶은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PQ, 전압 V, 그리고 F까지 이 네 가지를 알고 싶은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조류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PQVF라는 거는 우리가 전력 계통, 그러니까 AC 계통을 구성하고 이 부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느 허용 범위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한 AND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AND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류 계산이라는 것을 좀 해봐야 되고
또는 뭐 안정도에 대한 판별 또는 고장 계산 등등을 수행을 해서 이것이 이 어떤 허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는 게 안정도 판별인 거죠. 그래서 안정도 판별 단단법을 할 때도 이 조류 계산과 또 비슷한 과정들을 또 거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거쳐서 실제 그래프들을 좀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 우리가 발전기에서의 그 조류 계산 할 때 기지값과 미지값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든 모선에서 알 수 없어요. 발전기에서는 알 수 있는 거는 무엇과 무엇을 알 수 있죠?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전기에서는 기지값이 이 네 가지 중에 V를 알 수 있고요. P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세타라고 보고 그럼 뭐와 뭐를 모르나요? Q와 사실은 세타를 모릅니다. 이유는 결국에는 발전기에서 이 터빈 쪽에 관련된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회전력이란 얘기는 결국에는 이 P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회전력은 P에 관련된 얘기예요. P. 그러니까 회전력이 없으면 P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효 전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V는 뭘로 할 수 있죠? 이거는 여자기 쪽.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여자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어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만 낼 거야. 그럼 이만큼 낼 때 다른 게 문제가 있어 없어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허용하는 폭이 요만큼인데 요거 내에서 P와 V를 요만큼 끝까지 내줄게. 그럼 돼 안 돼? 돼 안 돼를 따져보는 거죠. 그게 조류 계산이에요. 그럼 부하 쪽에서는 뭘 아는 건가요? 부하 쪽에서 뭘 알고 뭘 모르나요? 부하에서의 기지값은 P와 Q를 아는 거고 미지값은 V와 세타를 모르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려다 보니 슬랙 모선에서는 우리 기준 모선 슬랙 또는 뭐 기준 모선에서는 뭐와 뭐를 아나요? 그냥 2를 알고 세타 상차각을 아는 거죠. 물론 2를 1로 놓을지 100으로 놓을지 그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세타도 마찬가지로 정하기 나름인데 기준으로 놓기 때문에 세타는 그냥 0으로 놓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걸 100도로 놓으면 100도 대비해서 이걸 봐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죠. 그러니까 0도 놓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발전기는 어떻게 보면 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발전, 전력을 생산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발전기에서의 회전력 P와 그리고 발전기에서 전압 확립 V는 우리가 조류 계산할 때 어떤 기지값으로 보는 것도 그냥 무방합니다. 그냥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조속기, 여자기 계통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에 계통의 이 그림으로 기억을 하셔도 되지만 이거를 뒤에 있는 것처럼 제가 원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이게 싫다면 제가 아까 그려드린 것처럼 이런 그림을 가지고 좀 기억을 하셔도 공부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 조속기와 여자기 계통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